저는 기본적으로 사법 체계에 대해서 불신을 보내거나 뭐 판결에 대해서 뭐 불만을 표출하거나 네.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아니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근데 이상해 요즘은. 그 민주당에서 처음 시작한 이 사법 이 불신 풍조 조장, 네. 판사 직접 공격. 네. 요새는 저희 보고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참 그걸 다 제 얘기를 해드렸는데 네. 어쨌든 뭐 그런 풍조가 지금 만연해지고 있어서 참 걱정입니다. 사실 저도 뭐 제가 어떤 스탠스고 선배님이 어떤 스탠스인지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럼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또 탄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 아실 텐데, 근데 요즘에 보면 사실 헌법재판소까지 이제 문제가 불거졌단 말이에요. 일단 기사 좀 띄워주세요. 내가 제일 왼쪽. 이게 도대체 뭔 소리인지 하실 분들 있을 텐데 내가 제일 왼쪽이다. 이거 문영배 지금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잖아요. 그렇죠. 이분이 쓴 거야. 저게 이제 우리법 연구회 안에서 자기가 왼쪽이라는 그렇지. 그 뜻이잖아요. 왼쪽 중에 거기서 자기가 제일 왼쪽이라는 거를 본인이 직접 쓴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본인 기준에 뭐 옛날 얘기긴 합니다. 좀 시간이 됐죠. 10년 뭐 15년 정도 된 얘기인데 뭐 그건 자유예요. 본인이 뭐라고 생각하든 본인이 어떤 생각을 갖든 우리가 그 내심의 자유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뭐 침범할 권한은 누구에게도 없는데 네. 중요한 건 저걸 우리가 알아버렸다는 거. 그러니까 저도 맨 처음에 그 권성동 원내대표가 처음에 문제 제기할 때 아유 뭘 저 정도 가지고 그랬는데 이 대화 까지는 걸 보니까 이게 문제는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진행이 돼서 탄핵이 되더라도 소위 보수 쪽도 그렇고 국민들이 뭐 이러니까 탄핵이 될 만하구나 뭐 이렇게 좀 수긍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자꾸 연출되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헌법재판소 구성만 얘기를 할게요. 네. 대통령이 3명 임명하고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해서 대통령 임명하고 네. 3명은 대법원장 그렇죠. 추천해서 대통령 임명을 한다고 할 때 음. 대법원장의 성향까지 이제 뭐 여당에 좀 가까운 분이 될 수는 있겠죠. 그치. 대통령이 대법원장 그렇죠. 임명하니까 물론 맞아요. 국회 인준을 통과하지만 근데 국회에서 선출하는 과정에서 이 헌법재판관의 이 역할, 이 비중이 커지다 보니까 왜냐면 대통령 탄핵이라는 게 계속 그렇지. 생기니까. 맞아요. 처음에 이거 87년 우리 개헌할 때 집중형 헌법재판제도 들여오면서 헌법재판소 처음 생길 때는 네. 이럴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헌법재판소 왜 만드냐는 말까지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렇죠. 그런 사실. 상황에서 네. 헌법재판관의 위상이 올라가니까 국회에서 선출하는 분에 대해서 정파성이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재판관에 대해서도 정파성이 강하게 들어가요. 네. 그다음 임기가 6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양쪽 좌우가 균형을 맞춘다는 차원은 좋은데 이 저울이 완전 끝에만 있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상황이 벌어질 때는 막 중간이 쫙 갈라지잖아요. 이게 맞아요. 조화가 안 네. 되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노무현 정권 때는 헌법재판소장 임명도 막 불발이 되는 경우가 생겼죠. 법에 어떻게 됐냐면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관 중에 임명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 근데 당시에 헌법재판관 하시던 분 임기 잠깐 끊고 소장으로 임명을 살렸는데 그거 거기 걸려버렸지. 네, 맞아요. 전계순인가 뭐 그분이 하나 있었고 김희수 지금 네, 지금 국회 국회 쪽 대리인 하시는 분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하다가 소장 갈 때 부결됐죠. 뭐 그렇게 돼 버렸어요. 지금 헌법재판소가 어떤 정치적 구성에 있어서부터 정치적 영향력을 좀 많이 받는다. 근데 이제 문영배 헌재 소장이 왜 논란이 되냐면 사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가 진행이 되는 게 사실 너무 빡빡하게 진행을 하긴 하더라고요. 솔직히 여기저기서 듣는 얘기를 이거는 탄핵 종합을 해보면 찬성 반대 문제가 아니에요. 약간 2명의 헌법재판관이 네. 6명 시절에 말이에요. 네. 자꾸 이걸 빨리 하려고 그런다. 네. 너무 빨리 밀어붙여서 네. 아니 뭐 이렇게 빨리 하냐고 이런 볼멘 소리가 나온다라는 게 그동안 들려졌던 얘기였고 네. 그럼 그 둘이 누구냐?
뭐 확실한 건 아닙니다. 네. 제가 뭐 말씀하시는 거 들은 게 아니니까. 네. 문형배 이미선이다. 이미선이죠. 맞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아니 이재명 대표하고 친한 거하고 이게 뭔 상관이냐 누가 그러더라고요. 뭐 친한지 안 친한지 뭐 동기다. 네. 뭐 사법연수원 동기다. 거기까지는 뭐 정성호 의원이 특히 친한 사람 셋이라고도 또 본인들 얘기도 했더라고.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네. 이제 그간의 교유가 있어야 되니까 사법연수원 시절에 가면 이재명 대표가 제가 알기로 87 그만 2, 3, 4, 5, 6 그때 300명대예요. 네, 연수원. 300명 안 됐을 때 아닌가? 그러니까 사법연수원 300명대. 사법연수원 300명대인가? 네. 하여간 뭐 2년 맺은 게 한 30년 넘었죠. 그렇지. 예, 그 시절이니까 그 사이에 교류가 이렇게 뭐 많이 있었겠네 했는데 네. 이분 문판이라고 그러죠. 문형배 네. 판사 시절에도 이재명 성남 사또 시절 네. 그때도 교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더라고요. 서로 트위터로도 트위터에 얘기를 나누고 뭐 유일하게 댓글을 남기는 네. 게 이재명 사적으로도 시장이더라고요, 만난 거의. 걸로 네. 들었고, 그러니까 교류가 지속됐다는 뜻이에요. 네. 제 얘기는. 그렇지. 이제 그런 거를 저희 입장에서는 탄핵에 굉장히 지금 명운을 걸고 있는 정치 세력 입장에서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대통령 파면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8명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이게 어쨌건 지금 문영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 그렇고 네. 이미선 재판관도 논란의 중심에 서 있고 여기 예. 다들 이제 또 가족들의 문제가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보니까 뭐 가족들 문제들도 생각보다 이제 지금 문성열 대통령 탄핵 관련해서 거의 뭐 탄핵 추진 뭐 부위원장이니 뭐 이런 식이더라고 전부 다 가족들이. 저희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할 그러니까. 수가. 여동생이 이미선 재판관의 여동생이 변호사인데 민변에서 탄핵 뭐 윤석열 탄핵 네. 추진위원회인지 거기에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렇지. 뭐 그럴 수 있겠네요라고 넘어갈 수가 있겠냐 네. 말이에요. 정치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애초에 헌재 구성이 이렇게 돼버렸다. 이게 맞아요. 예, 지금 마은혁 재판관 후보 여기도 표현을 하면 문제야. 네 명이 문제가 돼. 만약 9명이 어. 되면 4명이 문제라고 하기보다는 너무 치우친 분이라고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게 인권법 연구회나 우리법 연구회나 국제인권법 연구회를 뭐 거의 똑같다고 보는데 네. 누구는 후신이라고 하는데 뭐 그 정도는 그거 아닌 것 모르겠어요. 같아요. 인권법 네. 연구회가 언제 생겼고 우리법 연구회가 문형배, 이미선 그다음에 정계선 요 세 분이 우리법 연구회 네 맞아요. 맞나? 네, 맞아요. 마은혁까지가 우리법 연구회고 이미선 재판관이 인권법 연구회. 어제 같은 거라고 거의 보면. 같다고 보면 그렇지. 9분의 4예요. 9분의 4가 현재 판사가 2,900명인가 뭐 3,000명 정도 되는데 우리법 인권법 연구회만 남았다고 볼 때 120명이래요. 그 중에 이제 4명이 지금 5%가 안 되는 사람이 속해 있는 쪽에서 나왔다. 그 판사 출신이 네. 4명이나 9분의 4 거의 절반을 헌법재판소 구성을 점유하고 있다. 이진숙 이게 사실 뭐냐? 방통위원장 그 탄핵 결론 볼 때도 사실 제가 되게 현타가 좀 왔었거든. 4대 4. 그게 4대 4가 될 사안이 아니거든요. 그게 원래 그거야말로 8대 0이 돼야 될 사안이 빨리 나왔어야 돼. 저도 깜짝 놀랐어. 4대 4. 빨리 나왔어야 돼. 이제 이런 게 이제 논란이 되면 과연 이 수긍이 가능한가?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사실 문영배 이미선 재판 같은 경우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이 임명한 거잖아. 그때 우리 편 말고 저쪽 편 공격하기 제일 좋은 어찌 보면 이건 제 개인 평가인데 그런 최전방 공격수 2명을 헌재로 보낸 느낌이고 이번 국회에서 또 뭐 지금 야당이 야 원래 한 명은 합의인데 야 꺼져 우리 둘이 할 거야 이래가지고 또 지금 얘기 나오니 4명 그게 4명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완전 이쪽에 있는 분들을 보내놓고 판단을 하라 그러면 과연 이게 사실 중립지대에 있는 분들도 이 판단을 수긍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확 들더라고 이번 사법 뭐, 시스템이 이번에 보면서 우파는 안 그랬냐 네.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뭐 저희도 과오가 있다고 인정을 하겠지만 이 민주당 계열 쪽에서 추천하거나 임명을 바로 해버렸던 헌법재판관들의 문제성은 어디에서부터 또 나오냐면 지금 국회 측 법률 대리인 명단을 보시면 돼요. 거기 지금 단장이 김희수 전 헌법재판관이잖아요. 헌법재판관 했던 분이 지금 거기에 참여하고 있어요. 저희도 헌법재판관 했던 조대현
변호인이 있지만 이분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도 노무현 대통령 측 대리인을 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뭐 그런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더 문제되는 게 송두환 변호사예요. 이분은 헌법재판관도 지냈고 직전 인권위원장입니다. 네. 국가인권위원장을 직전 했다고요. 얼마 전까지 했었어요. 그 청요직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치. 굉장히 청렴하고 중립을 지키는 요직. 청요직에 해당할 수 있는 헌법재판관, 인권위원장 다 거친 분이 지금 국회 쪽 대리인으로 와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는데 그 정치적인 이슈 안에 한가운데 있다. 김인수 재판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뭐 헌법재판관을 지냈거나 뭐 인권위원장, 뭐 권익위원장 이런 거 하셨던 분들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실 헌법재판소라는 구성이 약간 정치적이긴 하잖아요, 원래. 근데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헌재가 구성되고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누가 막 그렇게 문제 삼았나요? 그때는 안 했죠. 역으로 이제 민주당 쪽에서 그때 보수가 6명이다, 8명 중에 6명이라는 판단을 막 공격을 하려고 하는데 별로 책 잡힐 게 없어도 넘어갔는데 그냥 네. 0대 8이 나와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사실 지금 만약 거기다 또 헌재가 사실 헌재가 지금 제일 급한 게 윤 대통령 탄핵은 당연히 급하지만 탄핵 그 심리는 급하지만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저는 한덕수 총리에 그렇지. 대한 탄핵에 대한 판단을 빨리 내려줘야 되는데 빨리 안 하냔 그거보다 말이야. 마흔혁 재판관 후보자 그걸 임명 먼저 안 한 하는 게 거예요. 위헌인지 그걸 권한대행 먼저 심판하고 헌법소 그걸 먼저 하잖아요. 헌재 입장에서는 이럴 거예요. 9명 완전체로 이 결정을 내리자. 그렇죠? 네. 그렇죠. 거기에 천착을 해서 빨리 9명 만드는 거에 이제 집중해서 우리의 정당성 어떤 결론이 나든지 간에 국민들로부터 다 인정받을 수 있게 하자. 아마 이건데 네. 과정이 너무 빠르고 네. 너무 헌재 입장만 강조하는 것 같고 맞아요. 역으로 대통령 측에서는 대통령 방어권도 지금 뭐 구속돼 있고 그쪽 재판도 나가야 되는데 일주일에 2번 하라면 일주일에 3번 나오라는 얘기냐. 이게 도대체 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모르겠어요. 지금 뭐 앞으로 탄핵 심판 과정에서 뭐 재판부가 이렇다고 뭐 스스로 회피하거나 뭐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지거나 뭐 이럴 가능성 거의 없다고 보지만 저는 이제 걱정되는 건 이 탄핵 그 이후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사실 저희도 재판관 구성이 어떻게 되더라도 탄핵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문제죠. 아니 우리가 야구처럼 하다못해 유승민 전 의원까지 얘기하지. 문제제기하죠. 그러니까 야구처럼 ABS를 딱 걸어가지고 그냥 심판 재량이 없이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이거 보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헌법재판관 출신이 변호인 한다는 얘기는 KBO 심판위원장 출신의 상대편 감독 간 거예요. 그렇지. 또 지금 하는 얘기는 상대편의 감독이나 코치하던 사람이 심판으로 왔어. 그리고 어떡하라는 말이야 이걸 도대체. 제가 요즘에 이제 방송을 이렇게 보면 이제 마은혁 뭐 제 후보자 그 관련된 얘기부터 뭐 아까 그 헌재 권한 그러니까 문영배 헌재 소장 권한대 관련 얘기 이미선 재판관 얘기 막 이런 거 막 나오면 민주당이 정가의 보도처럼 왜 사법 시스템에 뭐 이거 뭐 되는 걸 왜 건드리냐 뭐 참 그러잖아요. 제가 진짜 방송처럼 꼭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아니 공범이 유죄 판결 받았다고 기피 신청하는 팀이에요. 그 제가 써먹을게요. 보세요. 이화영 1심 유죄 나왔다고 이재명 그 불공정한 재판할 것 같다고 기피 신청하는 그런 데가 무슨 여기서 지금 딱이네. 그렇지 않아요? 딱이야. 그거 한 줄이면 끝나요. 제가 오늘 10시에 YTN 나가거든요. 거기서 꼭 써먹을게요. 그렇죠. 참, 아니 그걸 뭐 국민의힘이 뭘 그걸 가지고 너네 지금 탄핵 뻔히 될 거 아니까 지금 수 쓰는 거 아니 공범이 유죄 판결 아니 본인도 아니야. 공범 유죄 판결 나왔다고 기피 신청하는 사람들이 3초면 끝나네. 지금 이걸 가지고 공정성 문제를 얘기하는 걸 가지고 문제 제기한다는 것 자체가 코미디예요. 그러니까 너무 입을 딱 씻더라고. 요새 민주당 유행이잖아요. 이재명이 뭐 이제 기본소득에 뭐 민생 지원금에 뭐 지역 화폐 다 지금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럼 뭡니까? 자기 본질을 완전히 지워버리는. 무시무시해요. 요즘에 저도 무시무시해요. 요즘에 이제 집에서 이것저것 보고 이제 체크를 하는데 제가 막 이거 지금 우리가 하는 얘기에서 우라통 터졌던 거 딱 그거예요. 그거 한 줄이면 될 것 같은데 워딩이 괴물이 되고 있어. 이번에 제일 코미디가 뭔지 아세요? 어떤 겁니까? 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 안 해준 거예요. 그렇지. 그게 제일 코미디예요. 근데 이걸 보고 민주당 말도 너무 웃겼는데 구속 기간 연장 안 해주는 사례가
저는 처음 봤어요. 아 그래요? 예. 오, 그게 그런 뭐 거구나. 영장 발부야 뭐 발부하거나 기각하거나 할 수 있지만 구속 기간 연장 안 해주는 그건 그냥 관례적으로 하는 거예요. 관례적으로. 그 저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 없는 줄 알았어 나는. 그러니까 그걸 하는데 형식적이죠. 그러니까 총님도 그냥 구속 기간은 20일이라 그러잖아요. 그냥 뭐 그런 줄 알았지. 그러니까 10일하고 10일 연장인데 그냥 10일은 그냥 당연히 하는 그러니까 필요하면 당연히 더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게 형식적이어서 그래요. 우리 만주 로스쿨에서 안 가르쳐 줘가지고 제가. 그러니까 제가 이걸 이번에 보면서 기사 좀 띄워주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늘 헌재까지 포함해서 진짜 민주당 책임이에요. 형사사법 체계를 이렇게 개판 만들어 놓을 수가 없어요. 공수처 어거지로 만들었죠. 그 다음에 이제 수사권 조정 이런 것 때문에 검수완박하고 수사권 조정했죠. 그러니까 공수처하고 검찰도 어디가 뭘 수사인지도 애매해. 그렇죠. 뭐 달래면 줘야 된다고 뭐 이렇게 써 있고. 그리고 또 여기가 맨날 그 전가의 보도가 있잖아요. 기소와 수사 분리. 수사의 수사와 분리. 기소의 분리. 수사와 기소의 분리. 그거에 충실한 거지. 그게 이번 것 때문에 저 연장 안 해준 그렇죠. 거예요. 그렇게 분리가 된 거지. 것 때문에 연장 안 해준 거야. 근데 이제 여기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 민주당은 그거 봐라. 검찰이 빨리 구속 기소하라는 뜻이다. 아니지. 이거 천하의 개소리입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린 거지만 아니 검찰이 수사를 열흘은 더 해야 되니까 연장해달라고 한 당연히 거예요. 그렇게 하기로 한 거 아니야. 열흘 나눈 거잖아. 근데 공수처 보니까 야, 너네가 수사는 하지 말라고 수사라는 얘기는 없는데 뭐 그 사이에 뭘 할진 모르겠지만 두 번째 할 때는 보완 수사는 된다 그랬는데 강제 수사를 연장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저희 쪽도 이것은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음을 얘기하는 거다. 그건 아니지. 아니에요. 오히려 수사권을 인정해 준 거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형님 말씀처럼 사법 시스템을 개판으로 만들어서 이런 코믹한 그렇지. 상황이 생긴 거예요. 역시 중앙지법이 정확한 판단을 한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또 중앙지법 얘기니까 이거 봐라. 그러니까 서부지법이 잘못했다는데. 그러니까 또 그것도 돼. 아니야. 이거는 그 뜻은 아니야. 그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지금 사법 시스템이 코미디면 공수처가 수사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갖고 논란됐다가 서부지방법원이 관할권이 있는지 없는지 갖고 논란이 됐다가 그리고 구속영장 연장하려고 검찰로 왔더니 검찰이 수사권이 있는지 없는지 논란이 되고 이제 가장 큰 문제는요. 네. 어쨌건 현직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그러니까 사형하고 무기밖에 없는 내란죄 기소인데 피의자 신문 조서가 없어요. 근데 공소유지가 될까? 난 이게 좀 진짜 걱정이에요. 공소유지가 안 될. 여러분들이 제가 어떤 스탠스인지 아니까 이 걱정이 무슨 걱정인지도 아실 것 같은데 아니 차라리 묵비권을 행사하다라는 피의자 거라도 신문 있어야 조사는 돼. 있어야지. 근데 공수처 처음 들어가서 윤통이 받은 건 서명 날인도 안 했어. 대답도 안 하고. 그래서 그거는 휴지예요. 그러니까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없는 거네. 첫날 들어가서 말은 했지만 아무것도 안 한 거야. 그냥 말만 한 거네. 네, 그리고 공수처가 한 거는 이제 너 접견 금지. 변호사 빼고 접견 금지. 약간 보복성이죠. 그건 진짜 보복성. 그것도 제가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싶었어. 저는 윤통이 잘못했고 처벌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지만 절차가 흐트러지면 안 돼요. 그것도 코미디잖아. 그러더니 가지고 있으면서 수사를 한 번도 안 하고 압수수색도 다 못했지. 그리고 검찰을 토스했어요. 네. 그것도 차라리 자기들이 열흘 더 하든가. 자기가 연장 신청했으면 됐을 수도 있거든. 그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대통령에 대한 기소가 피신 조서 한 장 없는 기소예요. 그러니까 그게 유지가 되는 거를 제가 이제 감이 없어가지고 뭐 다른 걸로 유지가 된다고는 하는데 그런 적이 없다. 없죠.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이게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자기들 공격하는 거 맞겠다고 뭐 검수완박에 수사 기소 분리에 누더기로 막 지네들 유리하게 만들어 놓다 보니까 자기들이 제일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윤석열 대통령 때 완전 꼬이는 거예요. 이게 이번에 저는 이걸 보고 뭐 이거 봐라 뭐 절차가 잘못되니까 윤 대통령 석방이라 이런 뜻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이 중차대한 사법 시스템을 얼마나 망가뜨려 놨는지 이번 사안 보면서 완전히 이해했어요. 민주당이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그러잖아요. 그거 열흘 전에 구속 기소하라는 소리예요. 이런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제가 그걸 많이 봤어. 민주당 쪽에서 얘기하는 거. 이거를 국민들께서 이렇게 조금씩 느끼신다니까요.
민주당한테 정말 정권을 내주면 어떤 혼란이 일어날까? 묘하게 이게 기시감이 느껴지는 예비적 집권 상황을 보는 거예요. 맞아요. 유사 집권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한 2달 가까이 그 짓을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요새 박찬대 박박김도 조용하잖아요. 그렇지. 조용해야지. 제가 계속 그랬잖아요. 민주당 박박김도 때문에 망한다고. 자, 오늘 요거 뭐 좀 딴 얘기할 수 있는데 내란 특검법 재의결 다시 넘어왔잖아요. 그 얘기도 지금 하려고. 이게 뭐라고 하나 보세요. 이제 또 시작이야. 뻔해. 우리는 부결돼도 제3, 제4의 특검법 할 겁니다. 뭐 민주 세력이요. 뭐 분명히 그 얘기합니다. 이것도 제가 지금 이 사법 시스템하고 연계돼서 그 얘기하려고 제가 지금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럼 특검을 왜 해요? 기소하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수사도 돌아가 하고. 보면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이 정부의 핵심 사람이면 검찰에서 수사하기 힘드니까. 그렇지. 딴 사람. 수사의 공정성을 보장해 줄 수 없으니까 제대로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이 뭐 이렇게 뭐 이런 짓을 했는데도 검찰이 무서워 수사도 못 하고 그렇지. 막 그런 상황이 되니까 야 그러면 이걸 수사할 수 있는 중립적인 그 독립 검사. 독립 검사를 만들어서 수사를 하게 만들어줘. 이게 특검이잖아요. 그거지. 지금 우리나라 모든 수사기관이 윤석열 대통령이 잡겠다고 난리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거기서부터 사실 특검 필요가 별로 없는 필요가 거긴 해요. 없지. 다 세계가 다 달려들었는데 국방부까지. 그러니까 진짜 제가 특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초기에는 그럴 가능성도 있고 수사권에 관련된 문제가 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빨리 발족할 수 있으면 하면 좋다고 했는데 민주당이 어떻게 했어요? 그때 자기들 유리한 거 다 때려 넣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을 아예 없애버릴 걸 많이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198 찬성에다 지난번 1차 내란법 내란법이 아니라 내란 특검법 네. 그 재의결 때 198 찬성 그다음에 기권 하나 그래서 네. 198.5라고 그랬잖아요. 네. 거기서 안 넘어가요. 이번에는 아마 한 표도 안 나올 겁니다. 저도 더 빠질 것 같아요. 한 표 정도 나올 것 같아. 한 표. 한 표는 또는 2표. 한 표가 나오면 저도 원래 이럴 때 제 처음에는 내란 특검법안 찬성하는 게 맞다 이런 얘기 해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은 만약에 여기서 이제 재의결을 해서 한 표라도 나오면 그분은 이 시스템을 이해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기소가 형사사법 됐어 시스템을. 이미. 기소가 됐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오늘 최상목 네. 저 권한대행도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궁금한 게 특검을 통과시켜서 민주당이 뭘 더 하고 싶어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니 뭐 종지부는 진짜 뭐 이런 뜻 같아요. 기소 유지만 해요? 그 돈 그렇게 늘 세금을? 그러니까 요번에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잔 말이에요. 박찬대가.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특검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특검을 해야 되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저히 지금 현재 수사기관이 중립성을 유지 못해가지고 이거는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수사를 해야 될 사안이면은 하는 거죠. 근데 수사기관들이 뭐 공수처장 봐 지금 거의 목숨 걸고 하고 막 와인 짠하고 지금 막 그러고 체포됐다고 막 고소했다고 그러고 있는데 잠깐만요. 제가 장성철 소장을 설득 못하지는 않아요. 어제 또 그 사이에 보셨네. 네, 싹 보여요. 네. 네, 그렇게 보시지 마시고 그런 거는 다 봅니다, 제가. 자, 그러니까 민주당 패널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벌써부터. 뭐 특검 정권 바뀐 후에 해도 됩니다. 외환죄도 걸고 이제 그때는 윤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니까 모든 죄를 다 기소할 수 있다. 네. 뭐 직권남용도 할 수 있고 뭐 그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발 빼요. 그래서 제가 이건 이제 민주당 쪽 패널 얘기니까 이 뭐라 그럴까 박찬대 원내대표가 과연 무슨 말을 할까 진짜 궁금하다는 얘기예요, 제가. 저도 지금 너무 궁금해요. 예. 과연 뭐라고 답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제가 지금 사실 이게 뭐 혹시 오해하시는 분들이 저것도 탄핵도 반대하고 뭐 예를 들어서 비상계엄도 저 잘했다 그러는 사람들이야 저한테 그럴 수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는 전혀 아니고 지금 이 돌아가는 걸 저도 이렇게 이제 우리가 벌써 한 달 넘게 봤잖아요. 너무 한심해서 그래. 그러니까 이 시스템도 너무 한심하고 이걸 대하는 민주당 너무 한심해요. 민주당 처음 뭐라 그랬어요? 윤석열 끌어내서라도 구속하라 막 그래 체포하라 그랬잖아요. 그랬죠. 체포돼도 구속되면 기소가 예정돼 있으면 특검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슨 주장인지 모르겠어. 우리가 해원이라고 그러죠. 해원 이 원한을 풀려고. 원한을 특검이 가면 원한이 풀리나? 그러니까 그런 지금 마인드로 민주당이 간단 말입니다. 50년 전, 40년 전 그때 그 정서를 그래서 제가 박박김노의 노를 잘 보라고 그랬잖아요. 노는 아직도 Y10 해직 기자라니까요. 그렇지. 그게 거의 그 느낌 발언과 그대로야. 발언의 수위와 표정과 그 말하는 톤의 높이
발성의 크기 여기서 나온단 말입니다. 그렇지. 아직도 그러고 있어. 그러면 뭡니까? 결론은 흥분해 있다. 응. 그러니까 냉철한 사고를 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지. 걔네들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진짜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잘 이해하셔야지. 이게 그냥 그냥 관성적으로 특검을 생각하시더라고 이제는. 그러니까 거기는 그래요. 그러니까 분명히 얘기할 걸요. 아마 여기 또 듣는 분들 중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아마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 박찬대는 분명히 그럴 거예요. 이번에 꼭 재의결 통과시킬 거다. 분명 그 얘기 할 거고요. 그렇지. 저번에 뭐 2표밖에 안 부족했지. 사족을 또 달아. 어. 설령 안 되더라도 어. 끝까지 제3, 제4 절대 굴하지 않고 민주당은 특검법을 통과시킬 겁니다. 뭐 이럴 거라고요. 보시라고. 이번에 부결되면 다음번엔 더 할 게 없는데. 근데 할 말이 없어 박찬대 입장에서는. 이런 말에 뭐하지만 사실 특검을 주장을 굳이 양쪽 중에 한쪽이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해야 돼요. 요즘 분위기. 사실은 그렇지. 요즘 분위기 좀 그래. 요즘에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윤 대통령 찬성하는 건 아니지만 분위기 보면 좀 오히려 이쪽에서 야 이거는 너무 공수처도 막 이러고.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이게 무슨 오히려, 일이 아닌데 오히려.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로 지금 거의 2달 가까이 지났잖아요. 네. 와, 벌써 그렇게 지났네. 어. 일단 그렇게 됐지만 초반에 1, 2주 지날 때에 저희가 예상했었던 전국 방향과 전혀 다르게 가고 있어요. 그렇지. 너무너무 다르게 가고 있잖아. 제가 오죽하면 지금 특검을 주장해야 될지 윤석열 대통령 쪽이라는 얘기까지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얼마나 지금 코믹하게 변해버렸어요. 야구 한 1회 초 1회 말만 봤을 때는 에이 오늘 끝났네 이런 생각이었는데 중간에 딱 나갔다가 딱 들어오니까 이거 뭐야 이렇게 된 거야 지금. 이상하잖아 지금. 그때 그 기억이 나더라고. 두산하고 LG하고 저기 가을 야구 할 때 한 9대 0인가에서 아예 안 봐. 그리고 껐다가 홈런 막 미친 듯이 터지면서 LG가 이겼나요? 그때 결국은 졌어요. 에라이 씨. 결국은 졌는데 그때 최은석이 잘못해 졌어. 그랬나? 네. 언제 얘기지? 그때 저 두산 팬들이 얼마 안 됐어. 몇 년 안 됐어. 제가 기억이 몇 년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때 느낌이에요. 그냥 어차피 떨어졌어. 9대 0이 뭐냐. 근데 9대 9까지 갔어요. 9대 0에서 9대 9가 네, 9대 8까지가 갔을 9대 거야. 8. 말도 안 되게 홈런 빠바바박 나오고 막 지금 그 상황이에요. 늘 그 한 점이 문제죠. 네. 지금 그 상황이야. 늘 한 점이 문제야. 이거 뭐야? 이거 뭐예요? 아니죠? 놀래라. 지금 잘 돼가고 있나요? 잘 돼가고 있답니다. 놀래라. 예, 예. 지금 화면이 깜짝 없어져가지고 놀랐어요. 화면 없어져가지고.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이 상황은 너무 비정상적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대중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했고 탄핵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비상계엄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저희 같은 사람들도 지금 이렇게 진행되는 게 맞나라는 의구심을 갖기 시작하면 이거는 걷잡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야 이게 이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결국은 쫓기는 사람이 제일 불안한 거 아니에요. 네. 누가 제일 불안하겠어요? 이재명. 그렇지. 그러니까 이재명이 지금 자기의 트레이드 마크를 버리고 있잖아요. 그렇죠.